喂，丫头，在这儿钓鱼呢。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너 뭐하는 놈이야?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야, 약산 김원보이. 오랜만일세. 내 결혼식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 미안했네. 아니, 이걸 왜 북경이 사고 그래? 안 섭섭하지? 저도 사모님 장례식장에 못 갔는데 뭐 숨어 지내는 형편끼리 경조사는 무슨. 아, 아늑합니다. 항해에서 급히 도망오느라 그냥 그래.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식사 중이고. 사진 한번 꺼내보지. 김재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일본군들은 그 보복으로 만주 일대에 있는 조선인들 남녀노소 민간인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전부 죽였다. 그 간도참변을 일으켰던 19사단 지휘관이 카와구치 마모루라고 하는 놈이다. 현재 그놈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고 곧 일본으로 떠나는데 그 새끼 살려보내지 말자고. 그래야죠. 해 뜨기 전에 출발하자고. 경성까지 머니까 다들 무사히 도착해서 명치정 아내문의 카페 마담하고 접선한다. 명치정 하나. 웃자 즐겁게.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단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밀양시 해천 독립운동 거리와 의열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하고 의열기념관으로 가는 거리 입구에는 조선의용대의 영혼이라 불렀던 윤세주가 남긴 조선혁명 간부학교 졸업식 훈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종교를 이끈 윤세복 선생을 비롯하여 수훈자만 80여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밀양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 영화 암살과 밀정을 통해 약산 김원봉이 재조명되자 밀양시는 의열단을 창단하고 이끈 약산 김원봉 생가터에 시민의 뜻을 모아 2018년 의열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의열 정신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투사를 소개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의열 정신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최수봉, 나석주, 김익상, 김상옥 그리고 약산이 창설한 조선의용대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좌익과 우익,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약산 김원봉에게 민감한 국민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그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의 행적을 짚어보고 영혼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산은 의열기념관이 있는 자리에서 1898년 태어났습니다. 경남 밀양시 밀양읍 내일이 901번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 조선의용대의 영혼이라 불리는 석정 윤세주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의열단원 황상규, 김대지, 고인덕, 강인수 등 여러 지사들의 생가터도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열의 본산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의열기념관 앞에는 해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데 약산과 석정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가가 가장 밀도 있게 탄생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밀양시는 이 해천변을 항일 독립운동 테마거리로 조성하였는데 의열기념관 건너편에는 애국지사들의 나무 위패부터 약산과 부인 박차정 여사, 석정 윤세주 선생 벽화, 조선의용대 탄생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천변 항일 테마 거리는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 교육의 현장이 아닐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약산 김원봉만 서운 관련 기록이 없어 아직도 김원봉에게 야박한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산은 어린 시절부터 미래의 의열단장 기질이 다분했는데 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10년 11월 3일 당시 13세의 나이로 뒷집 사는 윤세주와 일왕 생일날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일장기를 똥통에 투척하여 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됩니다. 2018년 밀양초등학교는 약산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였다고 합니다. 1916년 19세의 나이로 중국에 건너간 약산은 덕화학당 금릉대학에서 수학하며 실력을 쌓고 세계 정세를 배우던 중 1919년 조국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충격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미 독립선언서를 구해 읽은 약산은 실망하게 되는데 어디에도 무기를 들고 강도 일본을 축출하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산은 과연 빈손으로 자유를 부르짖었을 때 외적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지 의심했고 그의 우려대로 일제는 평화 만세운동하는 민중을 더욱 악랄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산이 보기에 일제의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대륙에서 군대를 만들어 조국 독립을 이루겠다는 그의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지만 아무리 뜻이 높아도 현실은 총 한 자루 없는 20살 일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약산은 서간도에 있는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폭탄 제조와 총기류 등 군사 지식을 배우며 동지를 규합하였고 마침내 1919년 11월 10일 길림시 한 농장에서 의열단을 창설합니다. 단장 김원봉, 단원 이종암, 윤세주, 강세우 등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약산의 나이 만 21세 때였습니다. 이후 10수년간 일제와 친일파의 간담을 서늘케 할 의열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의열단과 의열투쟁이었음은 일제가 단장 김원봉에게 내건 최고 현상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로 폄하되기도 했던 의열투쟁의 사상적 명분과 철학을 완성시켜준 이는 단재 신채호였습니다. 약산의 요청에 단재는 조선 혁명선언 글을 지어주었는데 강도 일본으로 시작되는 6,800여자의 장문에는 초지일관 우리 힘과 손으로 즉 무장투쟁을 통해 조국 독립을 이뤄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조선혁명선언문은 모든 의열단원들이 가슴에 품고 다닌 책이 되었습니다. 1920년 3월부터 의열단은 곽재기, 이성우, 신철휴, 윤세주 등의 핵심 단원들이 국내에 잠입,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경성일보사를 폭파하려 하였지만 비밀이 누설되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20년 9월 14일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를 폭파하였고 12월 27일에는 최수봉이 밀양 경찰서를 폭파하는 등 연쇄적으로 일제 식민통치기관을 공격하였습니다. 1921년 9월에는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 청사 폭파 의거를 일으켰고 1926년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폭파 의거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의열투쟁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약산 김원봉의 목표는 명징했습니다. 군대를 통한 조국 광복, 이를 위해 10살 꼬맹이부터 40 중년까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달려왔습니다. 1926년 김원봉, 윤세주를 비롯한 의열단 핵심 요원들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였고 마침내 1938년 10월 10일 중국 우한에서 국민당의 지원으로 일제에 맞서 싸울 군부대 조선의용대가 창설됩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이 탄생하였고 1941년 12월 일제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1942년 약산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에 편입되면서 비로소 군대다운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관이 됩니다. 1943년 대한민국 광복군은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1945년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이때의 심정을 기쁘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맞이하지 못한 해방이 가져올 혼란이 우려스럽다고 백범일지에 수레하였는데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1945년 약사는 광복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일제가 최고 현상금을 내걸었을 때도 무사했던 약사는 허무하게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잡고 고문하던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과 수모를 당합니다. 노덕술은 좌우의 대립 상황을 이용 약산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정정화 여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산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 외정 때부터 악명이 높았던 노덕술로부터 모욕적인 처우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분개했던 일이 기억난다. 평생을 조국 광복에 헌신했으며 의열단의 의백이었고 민혁당의 서기장을 거쳐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을 지낸 사람이 악질 외경 출신자로부터 조사를 받고 모욕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세상이 아무래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유석현 선생 회고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승만의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때려잡았다. 약산과 조소왕이 붙잡혀 갔다. 일제 경시 출신 노덕술이 그대로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약사는 수모를 당한 뒤 나에게 와 사흘을 울었다. 약사는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고 10여일 후에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친일파가 득세하는 세상을 온몸으로 체험한 약사는 제대로 된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후 1948년 평양에서 모습을 드러낸 약사는 약 10년 정도 북에서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고위직에 있다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난 약사는 1958년 국제 간첩으로 몰려 숙청당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그가 북으로 갔다는 이유로 밀양에 있던 가족들은 집을 빼앗기고 6.25 전쟁 중 남동생 4명과 사촌 5명이 총살당합니다. 막내 여동생만 어리다는 이유로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약산의 독립운동 치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월북은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지금까지 그를 역사적으로 연구하지도 정서적으로 추모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살아생전 일제에게도 눈의 가시였고 남한에서도 눈의 가시였고 북한에서도 눈의 가시였던 존재였습니다. 조국을 되찾고자 평생을 의열투쟁과 무장 군사 항일운동에 투신했으나 해방 후 남한과 북한 어디에서도 그를 환영해준 곳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산 김원봉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품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약산 김원봉을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환영하는 날이 우리 현대사의 상처가 치유되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밀양은 약산 김원봉과 의열단의 고향입니다. 다행히 그의 고향 밀양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